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계속 함께하시고 또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을 새롭게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상회담 한 달 만에 다시 만나서 준비는 짧기 때문에 공동선언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그래도 좀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이번 결과에. 중요한 거는 그 기시다 총리가 일본을 출발하면서 국제 정세, 지역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일 간에 이제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현안에 관해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안보 문제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 좀 더 폭을 넓힌다면은 G7 정상회의가 히로시마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논의될 그 의제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도 큰 틀에서 윤 대통령과 아마 협의를 좀 하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양자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 안보, 경제 협력 분야에 관해서도 논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지난 3월 달에 경제 안보 대화체가 개설하자는데 합의를 했었고 얼마 전에는 또 아키바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방한을 했었거든요. 의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문제가 논의됐을 것인데 경제 안보를 포함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협력해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염수 문제도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업과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가 좀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거고요. 네. 결국은 정상들 간에는 아마 한일 관계를 큰 틀에서 본다면은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더 좋은 시절로 관계로 이제 해가고 싶다는 게 대통령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양 정상이 합의를 하면은 방향은 좀 설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시다 총리가 잘 사용하는 표현을 하자면 역사의 전환점. 네. 대통령이 잘 사용하는 표현이라면 복합위기라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두 정상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해 갈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양국 관계를 재설정할 것이냐, 큰 틀에서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셔틀 회담에서 보면은 공동 성명이 있었던 건 3차례 정도고 이번에도 아무래도 공동 선언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간 한일 회담에서 공동 선언을 꼭 필요로 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셔틀 외교라는 거는 아주 가볍게 가까우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정상 간의 신뢰를 쌓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허심탄회하게.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공동선언 합의문을 내놓는다는 거는 상정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또 한일 관계에서 의미 있는 공동 성명 선언이라는 거는 몇 개 없었어요. 1998년 10월 달에 김대중 오부지 선언. 그다음에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때도 이제 국빈 방문을 했을 때예요. 이 격이 틀리거든요. 셔틀 외교하고 국빈 방문의 경우는요. 그때는 공동 성명이 나왔고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갔을 때는 이제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하고 공동 언론 발표문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 5가지 큰 틀에서 이제 합의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러한 언론 발표문이 없이 간단하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지난 도쿄 회담 때처럼 양 정상이 말씀을 하시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시다 총리 역시도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이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여러 가지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12년의 텀을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더 많이 줄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셔틀 외교의 중요성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대화의 시작 어떤 의미일까요?
다양한 대화 시작은 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당연히 신호탄이기도 하고요. 네.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다양한 지금 현안에 대한 문제를 사실 소통하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당연히 안보상에 지금 가장 위협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그런 대응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 북한 문제가 한반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크게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아시아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국제사회의 그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그다음 일본의 문제만이 아닌 전 세계의 문제로 이렇게 좀 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일 간이 서로 자주 만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의 안보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좀 짚어가고 그다음에 현안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실 1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셔틀 외교 보고를 통해서 좀 양 정상이 소통을 강화하고 더욱 그 현안을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 지난해 9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서 지난 3월에 윤 대통령의 방일, 이번이 어떻게 보면 네 번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난 그 뭐 몇 년간의 한일 관계를 보면은 네. 갈등, 대립 뭐 이런 것들, 관계 악화 이런 것들이 뭐 전면에 나왔다고 한다면은 지난 1년 사이에는 한일 관계 개선, 뭐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런 그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난 3월달과 이번 양국 정상회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뭐 일본인들과 많이 뭐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분위기가 바뀌었다 하는 생각을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갈등적인 대립적인 요소를 많이 이야기했다면은 이건 협력이다. 우리 함께 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역시 그런 측면에서 정상이 의기투합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정말 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양국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다만 이제 그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이 좀 네. 소극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원하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시원하게 좀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공동 회견을 통해서 얻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해줄 것이냐 하는 데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도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기시다 총리의 그 국내외적인 어떤 그 상황을 본다면은 본인이 특기라고 할 수 있는 외교적인 또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적인 성과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그만한 걸 보여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한번 기대는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는 해보고 싶다라고 예. 하는데 이제 지금 시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 9분 정도가 지나서 오후 6시에는 한일 정상회담의 확대 회담이 끝나서 공동 기자회견을 6시에 시작한다라고 하고 연합뉴스 TV에서는 생중계로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일정한 부분의 결과를 얘기한 뒤에 질의응답의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소인수 회담이나 확대 정상회담이 생각보다는 조금씩 길어지면서 약 네. 10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회담이 사실 짧으면 짧을수록 할 얘기가 없어서 뭐 이렇게 결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만큼 논의되는 얘기가 많았다는 것은 물론 이제 양국 간의 어떤 중요한 현안들도 많지만 그만큼 이제 깊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대 갖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기대 역시 갖고 계시는지. 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하면 좋죠. 기대하고 네. 거기에 또 부응을 해줘야 이제 당연히 좋은 일인데 너무 기대를 하면 또 실망도 큰 법이니까 약간 좀 마음을 비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기대도 하시고 기대도 너무 큰 기대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결과 부분에서 언급이 나올 것이냐, 과거사에 대한. 예. 아예 언급조차 나오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죠. 언급은? 어떠한 형태든지 하실 건데 지난 3월에 했던 것을 반복할 것이냐, 김대중 오프지 선언을 포함하여 네. 역대 과거 정권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 이건 좀 밋밋하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의 입장으로 좀 본인의 입으로 직접 자신의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관측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4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역사를 직시한다는 그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역사를 직시한다. 이 양국이 직시한다는 어떤 표현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공동 언론 발표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이 더 직시를 해야 되지. 물론 우리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부족한 표현으로 그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역사를 직시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일본한테 늘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표현을 포함해서 역대 정부의 그 역사 인식을 전체로 개선하겠다.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확대 회담에서 저희 대통령께서 과거사에 대한 멘트를 잠깐을 하셨고, 네. 근데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런 표현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미래지향적인 거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굳이 기시다 총리가 이제 정말 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거사에 대한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조금 본인의 스스로의 입으로 본인의 생각을 아까 지금 조진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시라든가 통절한 사과와 반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멘트를 해주면 사실 가장 베스트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있어서 가장 핵심 의제는 안보, 어떤 경제, 그다음에 첨단 기술, 그다음 미래지향의 어떤 그런 협력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설사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어떤 자신의 입으로의 어떤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서 너무 많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꼭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야 네.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진전된 한일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니까 그런 거를 고려를 한다면 일본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이게 국내를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은 한국 대통령이 어렵게 결단을 하고 한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일본도 호응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도 내부 있죠. 있고 우리 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일본 국내 정치를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과의 관계를 더 우선할 것이냐. 예. 아마 한다 그러면은 한국을 더 어떤 그 총리보다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네.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자들의 질문에서는 나올 것 같아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시다 총리 자체가 그렇게 그 강성파인 그런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2015년대 한일 위안부 합의도 도출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많은 이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총리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진전된 그런 발언은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잠시 후에 오후 6시부터 공동 기자회견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 후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잠시 후에 기자회견에서 확인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내용상으로 봤을 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담기겠죠? 현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예. 양측의 입장을 이제 확인하는 게 사실 외교적으로 본다면은 그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동 성명이나 선언에도 병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대통령의 입장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실 거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도 일본 측에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또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좀 전에 김숙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간이 지나면은 더 오히려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관계를 나쁜 것으로 자꾸 유도하지 말고 네. 좀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지금 환영식에서의 이야기가 약간은 지금 기사화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통령실 방명록에
따뜻한 환대 감사하다라고 기시다 총리가 적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환대하면서 방미가 대성공이라고 들었다. 축하드린다. 그리고 야구 얘기도 또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월드 시리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네.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환영식을 마치고 소수인 이 회담 그다음에 네. 소인수 회담하고 확대 회담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전이 돼 왔습니다. 이제 한 1분여 정도 시간 뒤에는 공동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앞서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위한 이제 안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떠올라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그 기시다 총리가 방안을 이렇게 서둘러서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4월 26일 있었던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도출된 내용들이 워낙 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의 그러니까 5월 21일 예정되어 있는 G7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 이전에 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논의되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그거를 좀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보실장이 사실 그 전에 와가지고 논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저는 제일 핵심 과제라고 핵심 내용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핵 협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설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것에 일본에 어떤 식의 참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향후 안보에 있어서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한일 관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안보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는 다음에 이제 5월 21일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한 일종의 뭐 사전 작업이자 한일 관계 개선을 조금 더 그 앞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그런 시간 이번 회담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한일 정상회담 이후 6시 1분부터 38분까지 약 37분 정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일 정상이 한국과 일본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역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각각 중요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듣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 두 가지가 딱 그 기억에 남는데요. 하나는 그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에 있었던 그 핵협의 그룹에 일본의 참여 문제에 관해서 윤 대통령은 배제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 얘기는 한미일 3국 사이에 논의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달에 그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는 곳에서 미국이 뭐 개별적으로 동맹국에 제공하는 거 이외에 한미일의 뭐 협의체 혹은 한미일의 호주까지 포함한 4자 협의체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충분히 한미일 간의 이런 뭐랄까 공식적인 발표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역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다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관해서 입장에 개선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 더불어서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어려운 환경 하에서 일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뭐 좀 그 히로시마 평화공원 그 후미진 곳에 가면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라는 곳이 있는데 함께 참배하겠다 하는 아마 참배로 그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도 다시 역사 문제에 관한 언급이 있을 것이고 히로시마에서 한국인들이 한 3만 명 이상 희생당한 사망자가 3만 명 정도 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정확한 사실도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일이 또 공동 연구도 하고 협력해 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해 8월 1일 날 NPT 재검토 회의라는 데 일본 총리로 처음으로 참가를 했어요. 히로시마 액션 플랜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외국의 정상들을 히로시마에 오게 하겠다. 핵이 얼마나 가공할 그 위력이 있는지 참상을 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 더불어서 청년들 유엔의 청년 기금을 창설하기 위해서 $1,000만 이제 제공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정상이 히로시마 한국인 위령비를 참배함과 더불어서 한국의 젊은 미래 세대들이 핵 없는 세계, 핵에 얼마나 뭐랄까요? 그 피해가 있는지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합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역사 문제에 관해서 조금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에 대한 공감, 조금 배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네.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가장 공식적인 내용이고 당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프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질의응답도 나왔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지금 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구체적으로 그거를 다 수용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총리의 입으로 어떤 사죄와 반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개인적 입장,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가슴 아픈 마음을 이렇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적으로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뭐 총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멘트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후쿠시마 관련해서 원전에 대해서 우리의 전문가들을 파견할 수 있게 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이게 처음에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뭐 일부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시찰단이냐 아니면 검증단이냐 이런 논란도 사실 있었는데 지금 명확하게 이제 시찰단이라고 하는 이제 언급을 했고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문제는 일본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국의 인접 국가인 이제 한국,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태평양 도서 국가들 다 연계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 IAEA의 그런 최종 보고서가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IAEA에는 한국을 포함한 이제 다수의 과학자들이 이미 거기에 이제 검증단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런 거를 다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최종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뭐 IAEA의 그런 것이 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다시 이렇게 하겠다 이런 한국에 어떤 검증단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 그걸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역시 이제 한국도 어떤 정보라든가 어떤 대중적인 그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뭔가 명확하게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그 전문가로 이제 구성된 시찰단을 파견을 하는 걸 수용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굳이 수용을 하지 않아도 사실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 뭐 이런 걸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이거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본인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듯이 이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일본이 어느 정도 소통을 위해서 진전된 그런 안을 내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앞서서도 윤 대통령이 질의응답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정부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줬지만 원폭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 일입니까? 사실상 일본인을 제외한 최대 희생자가 한국인이었어요. 당시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했을 때에도 언급을 했어요. 직접 일본인, 한국인 그리고 미군 포로들도 희생자를 냈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 희생자들에 대해서 위령할 그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히로시마 G7의 핵 없는 세계, 핵무기 없는 세계가 기시다 총리의 그 모토였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핵 억제라는 거가 좀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뭐랄까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기회가 한국인 희생자, 일본인 이외의 최대 희생자인 한국인 희생자의 위령비를 한국의 대통령과 함께 참배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인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도 충분히 발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뭐랄까요 효과가 있는 기시다 총리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반도체와 소부장을 좀 이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동안
과거사에 얽매여서 경제협력 부분이 약화되면 안 되겠다는 걸 전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도체의 핵심 이제 부품이었던 그런 뭐 세 가지 부품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지 않고 안정적인 좀 공급망을 이제 확보하고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경제 협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그다음에 일본의 강점인 소부장을 잘 연결을 해서 경제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